영숙님이 바나나 거리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닮으신 거지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영숙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영숙님의 수식어는 자신감 한도 초과래요. 너무 웃으셔. 실없게 웃으시더라고. 지나치게 많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아까 본방 같이 보기 할 때 이런 분들이 눈물이 많아가지고 많이 운다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한 몇 번 울 것 같아요. 그 영숙님은 전 남편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전 남편이 연하였다고 합니다. 연하. 영숙님은 그리고 가족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흠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집안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보통 본인들이 이혼했을 때 가족들 얘기 잘 안 꺼내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인터뷰할 때 보니까 본인 가족들 얘기하더라고. 우리 가족들은 친족들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이혼하신 분들이 없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기반이 있으신 집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3일 만에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했대요. 맞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메모할 때 사귄 지 3일 만에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초고속으로 결혼하신 거죠. 맞아요.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그분 맞습니다. 영숙님.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너무 빨리 결혼하면은 빨리 갔다 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 너무 빨리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캐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운동도 잘하지, 똑똑하지, 이쁘지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엄청 자기 스스로를. 약간 어느 정도 자뻑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돌싱은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미혼일 때나 아유 진짜 대단하시네, 훌륭하시네 이러지 돌싱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쁘고 뭐 자기가 운동도 잘하고 뭐 능력 있고 어쩌라고. 신혼생활은 2주 정도밖에 안 했대요. 이 영숙님의 특이사항은 상견례, 신혼, 결혼식 다 안 했대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남편하고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트러블이 있다가 빨리 이혼해버린 거죠. 이분이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부터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혼인신고 빨리 하지 말아라.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나서 때가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혼인신고부터 빨리 하자. 미친 짓입니다. 건방진 생각이에요. 건방진 생각. 그래서 영숙님이 좀 빌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나는 솔로에서 빌런 같은 모습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전 남편하고는 재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많이 싸웠대요. 영숙님은 종교가 천주교인데 전 남편하고 뭔가 종교적인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숙님도 종교적인 문제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종교에 대한 독실한 분들은 좀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있고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가 있고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랑 좋은 관계로 만나기가 어려워. 종교가 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영숙님이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은 학창 시절에 한 달에 학원을 10몇 개씩 다녔대요. 학원이 하나당 20만원 정도라고 치면은 10몇 개면은 한 달에 학원비만 거의 한 200만원 넘게 든 거잖아요. 250만원 넘게. 좀 집이 좀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하다는 게 계속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영숙님은 좀 신중하지 못하신 분, 금사빠 신중하지 못하신 분이지 않나. 금방 사랑에 빠지지만은 금사빠들이 또 금방 금사식이잖아요. 금방 사랑에 식고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좀 이게 능력 있는 집일수록 남자분들 학벌을 많이 봐요. 능력 있는 집일수록 학벌 많이 보셔가지고 아까 서울대 누구였죠? 광수나 아니면 영수 이분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반에 경수한테 얼굴 물음표로 욕날 뻔했다고 한 여자분은 영숙일까요? 옥수일까요? 영숙이지 않을까요? 여자 출연자 중에 가장 먼저 집 잘 것 같은 사람 누구일까요? 영숙이지 않을까요? 남자 출연자들 이혼 사유 보니까 기책 사유가 상대방한테 있는 분이 3분이나 나왔는데 와이프가 기책 사유가 있다는 건데 성격 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람을 폈다는 거죠. 보통 바람을 핀 거죠. 기책 사유가 있고 위자료까지 줬다는 거는 바람 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핀 걸로.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영숙님 그냥 싫어가지고 영숙님이 제일 먼저 집 잘 것 같다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영숙님이 다음 주 자기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영숙님 자기소개할 때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님 1등으로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울 것 같다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추론입니다. 영숙님이 여자 출연자 중에 가장 먼저 자기소개하니까 먼저 울겠지 뭐. 돌싱분들이기 때문에 남자 출연자든 여자 출연자든 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숙씨가 등장할 때 혼자 웃는 거 기괴한 거 저만 느꼈나요? 좀 영숙씨가 지나치게 밝으셨죠. 근데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초반에 너무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밝으신 분들은 뭔가 자기 내면에 좀 어두운 면을 덮으려고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애써 이렇게 웃는 분들도 많아요. 영숙님하고 현숙님 두 분 다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그림자가 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더 웃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정희님이 울 것 같다고요? 글쎄요. 자기소개 순서대로 우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자기소개할 때 남자 출연자분들도 많이 우실 것 같고 여자 출연자분들도 많이 울 것 같고. 이분이 정숙님입니다. 정숙님은 보라색 특이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정숙님은 변호사. 정숙님
정숙님이 좀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정숙님 나이가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정숙님은 찐따 콜렉터래요. 찐따 콜렉터. 만났던 남자들이 다 경제적 능력도 별로 없고 찐따들이었대요. 찐따 콜렉터. 그리고 정숙님은 얼빠입니다. 외모를 많이 봐요. 자기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과하게 소비하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던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되는 남자, 자기 일이 명확한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데 전 남편이 감정 기복이 있는 남자였었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 전 남편은 잘생겼었대요. 이상형은 조규성, 잘생기고 키 커야 된다. 이게 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외모가 물론 중요한데 외모가 잘생기고 그러면은 얼굴값을 때려요. 그래서 외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외모만 봐도 상관없어. 근데 결혼은 다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뭐 능력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많이 봐야죠. 정숙님은 외모를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었다고 합니다. 얼굴값 안 하는 남자도 있다고요? 드물어요. 그리고 정숙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잘생겨서 얼굴값 했다기보다는 그것도 그거지만 정숙님 스스로가 그런 남자들한테 너무 퍼주는 그런 연애를 하셔가지고 남자들 버릇 나빠져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나지? 이 정도의 남자 만나면은 막 너무 퍼줘. 뭐 용돈 주고 핸드폰비 내주고 데이트하면은 데이트 비용 다 내주고 자기 나만 믿어 하면서. 정수님이 변호사니까 또 얼마나 능력이 좋았겠어요.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과분한, 너무나도 얼굴이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돈으로 뭐 선물 사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등골 다 빨리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버릇 나빠질 만한 퍼주고 그런 연애는 남자든 여자든 독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퍼주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퍼주면. 탁형의 여자 외모 보시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분들 나오셨던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모도 외모지만은 외모보다도 좀 분위기가 좋으신 분들, 분위기가 아주 좋으신 분들을 좋아합니다. 외모보다도 분위기.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고 세대 특징도 있어서 당당히 남자 외모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여성스러우면은 결말이 안 좋고 여자분들이 너무 남성스러우면은 그건 그거대로 결말이 안 좋아요. 여자는 여성스럽고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그래야 이제 결혼해서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남성화가 많이 돼요. 남자보다 잘 버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꼭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여자분들이 너무 뛰어나시거나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뭐 내가 뛰어나니까 좋은 남자 만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꼬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반드시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그렇게 막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능력이 뛰어나게끔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을 또 쏟아 부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잖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그런 능력을 많이 안 본다 이거죠. 일단은 정숙님은 커플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숙님 그 첫인상 임팩트가 보라색 옷이 좀 너무 그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짧은 거 입으셨어? 위에는 좀 부해 보이는데 또 아래는 너무 짧아. 친구들이 입지 말라 했는데 입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으셔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옷을 입지 말았어야 돼요. 이분이 순자님입니다. 순자님. 순자님은 자녀가 2명 있는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야간 업무만 하고 있대요. 뭐 순자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좀 타투 등이랑 여기 팔이랑 이렇게 타투가 있으시더라고. 이게 좀 아쉬워요. 타투에 대한 편견이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타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순자님이 타투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2명인 것도 좀 힘들죠 사실. 타투도 아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순자는 아이 2 양육자라서 커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이 되게 남자하고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외로워 하시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애들 보고 밤에는 출근해가지고 야간 업무하고 연애는 언제 합니까? 일단은 연애까지 가더라도 가거나 이유도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순자님은. 나는 솔로 나온 계기는 40살 되기 전에 자녀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남자를 만나거나 연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남자 만나고 싶어서 나는 솔로 나왔대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외롭고 고독해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공감이 돼.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내가 뭐 몸이 외롭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 그냥 소소한 얘기, 일상 얘기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감정 교류. 좋은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내가 오늘 뭐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 말고 애인.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너무 공감이 돼요. 아마 대다수의 돌싱들은 그게 아마 제일 큰 숙제고 가장 큰 문제죠.
문제죠. 고독하고 외롭고 감정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맞아요. 정말 브리즈맨님. 기쁨까지도 아니야. 그 일상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단순하게 나 출근해, 퇴근해 이런 얘기들. 이게 진짜 완전 소중한 그런 얘기거리거든요. 기혼자분들이나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해 하지 않고 별로 별 생각 없을 수 있는데 돌싱들한테는 너무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아마 순자님이 25살에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나이에 25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님은 양가 어른들 합의하에 허락을 받고 동거를 1년 정도 했었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동거했대요. 여기서 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동거하지 마라. 순자님이 혼전임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동거하면은 안 좋다. 말로가 안 좋다. 대가를 치른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야. 동거하다 꼬인다.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순자님 남편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나 봐요. 순자님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가살이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대요. 최악이에요, 최악. 저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독립돼서 살 자신이 없다면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뭐 시집살이 혹은 처가살이를 해야 된다?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아라. 뭐 결혼 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 하거나 처가살이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어. 시작부터 결혼할 준비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처가살이나 시집살이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야. 저는 순자님이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적으로 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급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다 보니까 처가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동거했을 때부터가 그게 이미 첫 단추가 꼬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동거하면 안 되냐 하시는데 동거하면은 여자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이 개박살이 나요. 루틴이나 그런 시간들이. 여자분들이 그 나의 타이밍을 못 잡아요. 내가 언제 결혼해야지, 내가 언제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런 거를 타이밍을 못 잡아. 그리고 정 때문에 잘 못 헤어져. 동거하다 보면은. 그리고 헤어질 때도 아주 더럽게 헤어집니다. 동거하다 헤어지면은. 그 동거할 때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돈이 섞여. 개 같은 상황 많이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둘이 같이 사니까 뭐 생활비를 합친다 뭐 한다 뭐 꼴값을 떨잖아. 동거할 때는. 근데 그게 결혼 생활로 잘 이어지면 모르는데 결혼 생활은 완전 리셋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완전 다른 생활이에요. 다른 생활. 근데 오히려 동거할 때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거 그대로 갖고 결혼으로 이어질 때는 동거할 때 우리 참 좋았는데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양가 어른들 뭐 매달 용돈 나가거나 경조사비 가족 행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동거할 때는 너무 다른 거야. 생활 자체가. 그럼 동거할 때 그 느낌이 잊혀지질 않아가지고 동거할 때 기억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또 동거는 안 좋아요. 동거하지 마.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여자분들이 특히 마이너스 되는 게 뭐냐면 동거도 연애 중에 하나니까 헤어졌어. 근데 내가 다음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동거 사실을 우연찮게 내 남편이 알게 되면은 이혼당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 유럽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애초에 동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해서도 문제지만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런데도 동거를 한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이혼사유 되냐고요? 이혼사유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혼사유까지는 아닌데 가정에 금이 가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동거하더라도 다음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내가 동거했다는 거를 걸리지 마. 동거를 할 수는 있어.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하면 하는 건데 걸리지 말아라. 걸리면은 좋을 게 없다. 이분이 영자님입니다. 영자님. 영자님은 아버지가 교수님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 보유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해양생명공학 교수. 지나가는 얘기인데 부모님이 너무 대단해도 그냥 좀 피곤해. 남자 쪽 부모님이 대단하든 여자 쪽 부모님이 대단하든 양가 어른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뭔가 피곤한 일들이 생겨.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아버님이 막 대기업 임원이셔? 아버님이 엄청 높은 공직자셔? 이런 거에 막 좋을 수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뭔가 좀 결혼 생활에 허들이 될 수 있어요. 양가 어른들의 그런 지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값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집안값? 뭐 영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자님 아버지가 교수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님은 대학병원 12년차 산부인과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퇴사하고 다른 일을 도전 중이래요. 뮤지컬 동호회에서 전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7년 하고 결혼했는데 7개월 살고 이혼했대요. 연애 7년 하고 결혼했는데 7개월밖에 안 살고 이혼했으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연애랑 결혼은 다르구나 알 수가 있죠. 자녀는 없겠죠. 자녀 유무는 안 나왔는데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님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기책사유로 이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사무라이처럼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영자님이 이거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잘하면 상대가 변할 수 있다고,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런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내가 얘를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못 바꿔요. 안 변합니다. 자식도 똑같아요. 아무리 두드려 패고 혼내도 안 변해요.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그게 불행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영자님은 광수 콜렉터예요. 광수 콜렉터. 13기 광수랑 그리고 20기 광수, 그런 광수같이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학력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자님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학벌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 고학력자를 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범생. 바꾸려고 했더니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듯. 근데 뭐 7개월 만에 이혼하셨으니까. 연애를 7년 해도 결혼 생활 1년도 못하고 이혼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 일단은 연애할 때 아무리 자주 만난다 해도 서로 화장하고 꾸미고 씻고 정리정돈 잘 된 깔끔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애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해도 결혼했을 때는 그 사람이 꾸미지 않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안 씻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참 성격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해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다정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제일 위험합니다. 여자분들 특히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다정한 거예요. 인성만큼 속이기 쉬운 게 없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바꿔버리기 쉬운 게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너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남자친구가 결혼했어. 그런 분들이 결혼하면은 그 남자들이 변했다고 막 울고 난리 납니다. 본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연애 때는 숨길 수 있지만 결혼해서는 서로 드러나서. 그렇죠. 선이상도 똑똑할 것 같아서 광수 선택했겠죠?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딱 봐도 광수님이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수씨한테 끌려가지고 영자씨가 광수 선택했다고 봅니다. 옥수님 이쁘시더라. 근데 이쁘신데 뭐 인상은 세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옥수님이 엉뚱하세요. 일반적이지 않으셔. 엉뚱하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옥수님도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미혼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늦은 나이에 임신해가지고 책임지는 게 맞다 보니까 그래서 출산을 했대요. 근데 만나던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옥수님은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운 거죠. 옥수님이 아이를 얼만큼 좋아하냐면은 사유리처럼 내가 돈만 있으면은 또 둘째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이를 키우려면은 이런저런 환경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운동장에 뛰어놀아라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옥수님은 전 남편을 직장 상사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전 남편이 키 크고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만났었대요. 전 남편은 고양이 키우고 취미도 딱히 없고 재미없는 남자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남자여도 이 남자가 딴짓을 안 하겠구나 하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피임을 안 했대요. 피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긴 건데 이미 그때 돼서는 전 남편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지. 헤어지려고 할 때. 전 남편이라보다는 전 남친이 맞겠죠. 전 남친. 전 남친하고는 임신 4개월 차에 헤어졌대요. 여기 이번에 22기 도신특집 옥수님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결혼하기 전에 피임은 꼭 해라. 피임을 안 하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 피임하지 말아라. 결혼하기 전에는 피임을 꼭 해라. 연애할 때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남자라 하더라도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될지 남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는 피임을 해야 된다. 엄마랑 안 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를 남편 없이 혼자 키워야 될 때는 엄마랑 안 친하기 또 힘들어요. 엄마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자기소개할 때 그때 봐야 될 텐데 봐야 알겠죠. 엄마랑 친한지 안 친한지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혼하게 됐을 때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친정 엄마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서 어머님이 방송 타기 싫은 걸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남PD님이 무슨 도신특집에 부모님 얼굴 나오고 별로야. 최악이야. 선의사 선택하는데 여자분이 선택한 남자를 엄마한테 보여주는 그런 미션이었잖아요. 진짜 개똥 같은 미션이었습니다. 아주 개구린 미션. 옥수님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분이 좀 나오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통화한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랑 사이 안 좋다기보다는.
아무튼 아이를 좋아하는 옥수님. 현숙님은 서울에서 학창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 갔대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해가지고 중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중국에서 석박사 다 땄다고 합니다. 현숙님도 중국에서 석박사까지 따는 것 자체가 환경이 엄청 좋은 분이지 않나. 중국 대학교, 좋은 대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본 대학교 같아요. 오늘 현숙님이 나오신 대학교 전강대인가? 되게 좋은 대학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숙님은 전 남편하고 1년 연애하고 프로포즈 받은 날 임신했대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세요. 현숙님 혼자 두돌된 딸을 양육 중입니다. 현숙님이 전 남편하고 이혼한 가장 큰 이유는 전 남편이 빚이 많아서 이혼했대요. 빚이 17개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빚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해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빚이 많았던 거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빚을 숨기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도 심하면은 할부를 안 갚고 결혼했다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할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야, 네 할부를 왜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같이 갚아야 돼? 나 이거 열받아. 나 싫어.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빚을 왜 갖고 오냐? 이거에 대한 완전 심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을 고집하는 게 좋지 않죠. 낯설 여자 출연자들은 왜 다들 샤넬 디올백 메고 나오는 걸까요? 메고 나오든지 왜요? 샤넬백 메고 나오면 안 돼요? 나는 별 관심도 없는데. 아니 지들이 지들 돈으로 샀는데 뭐 불편해할 필요 있나요? 내가 보태주지도 않았는데 뭐 지들 돈으로 사갖고 나온 거지 뭐.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 출연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집안이 좋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샤넬백 정도 살 수 있지. 샤넬백이나 루이비통 같은 거 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현숙님도 지나치게 밝으신 분이었잖아요. 현숙님도 실없이 많이 웃고. 그래서 이분 좀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 현숙님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였기 때문에 너무 나 자신을 모르고 결혼해서 그래서 나는 이혼한 거다. 내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조차도 몰랐다. 그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결혼할 나이 됐으니까 뭐 난 공부만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내 직업이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능력이 좋아도 집안이 좋아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은 부모님이 뭐 이끌어 주는 대로 부모님이 만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갔다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현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저는 그거는 이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나루토의 사륜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극도로 수련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발동하게 되는 그 사륜안이 개안한다고 하잖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혼안이 개안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확실히 미혼일 때보다 확 생겨요. 그리고 그 세안 레이더도 생기고. 이혼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인 거죠. 현숙님이 내가 제일 잘한 게 이혼이라고 했거든요. 사람 보는 눈 어떻게 생기냐고요? 생겨요. 사람 보는 눈 생깁니다. 내 배우자였던 그런 존재로 인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다시는 안 받기 위해서 나의 안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눈물 흘리고 개고생하고 진짜 처절하게 막 진짜 인생 밑바닥 찍어보면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고생, 피눈물, 처절하게 진짜 완전 밑바닥 찍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혼이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희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희님 차가 벤츠였거든요. 정희님 또 서초동 사시는 분이래요. 원래 자기가 서초동 출신인데 결혼하고 나서 공주에서 시집살이 했대요. 정희님도 집안이 좋으신 분 같아, 제 생각에는. 뭔가 서초동 금수저? 정희님이 처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입장할 때부터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는 정희님 입고 계시는 옷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 보고 이분 되게 도도하고 엄청 까다롭고 깐깐하고 그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과. 근데 인터뷰하는 거랑 정희님 나왔던 장면들 보니까 완전 반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처음에 분위기만 봤을 때는 엄청 세가지고 남자분을 휘어잡아가지고 남자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장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장면들 보니까 가장 여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 정돈 자격증까지 있대요. 제 원픽은 정희님입니다.
제 원픽 정인님. 정인이 잠깐 나왔던 그 자격증 사진이 있었거든요. 원래 정인이 머리카락이 기셨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이쁘신데 머리 길 때도 너무 이쁘셔가지고 제 원픽은 정인님. 너무 이쁘세요. 정인님도 23세 만나서 25세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는 게 대학 때 만난 남자는 결혼했잖아요. 남자분도 20대였을 거 아니야. 역시 혼전 임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남편도 능력이 20대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생겼고 이제 환경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희님은 원래 서초동 출신인데 시댁이 충남 공주에 있어가지고 충남 공주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시집살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희님 너무 이쁘시잖아요. 너무 이쁘고 매력 있으시고. 여러분들 대학생 때 만난 남자는 가장 밑바닥 남자예요. 여자분들이 인생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대학생 때 만나는 여자가 남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여자야. 가장 별로인 여자라고. 내가 앞으로 만날 여자, 내가 앞으로 만날 남자가 얼마나 다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괜찮은 남자들이 계속 많을 텐데 대학생 때 만나는 여자 남자에 너무 올인해버리면은 진짜 꼬이는 거예요.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대학생 때 만난 애들 너무 어릴 때 결혼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희님은 10년 결혼생활 하셨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댁에서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부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는지 아세요? 자주 보면 생겨요. 같이 살거나 자주 보면은 무조건 생기는 게 고부 갈등, 장소 갈등이에요. 근데 이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참아. 야 우리 엄마가 좀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지. 그냥 좀 넘어가라. 이런 말 하면은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정희님도 시댁하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참으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희님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17살, 14살 아들이 있는데도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희님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만 봤을 때는 결혼생활에서 정희님이 가장 고생하시다가 이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참으셨을 텐데 도가 지나셨으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신 거죠. 무조건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배우자를 영순위로 해가지고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었어야지. 전 남편이 바보 같은 처신을 했던 거죠. 정인이처럼 이렇게 매력있고 이쁘고 그런 여자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 했으면은 더 열심히 와이프 편 들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부 갈등만 큰 문제가 아니라 장서 갈등도 정말 많거든요. 35세 미만 기혼 남성 이혼 사유 1위가 장서 갈등이에요. 남자만 와이프 편 드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친정 엄마 친정 아빠랑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남편 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리고 양가 어른들은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독립해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빠져야 돼. 아니면은 아예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물러나 있거나.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어른들이 사위랑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성인인데도 양가 어른들로부터 독립이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들 개고생하고 지옥 같은 결혼생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정희님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It's you, baby.